자, 이제 여러분들, 는 12번째 마지막 문제. 4번으로 가자. 자, 4번에 보면은 가운데 있어. 그지? 그럼 결국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이야기 흐름이 주제가 어디에 가 있다? 주제가 어디가 있다? 가운데 있단 말이겠지. 근데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어. however야. 그지? 근데 이 however는 앞에 주제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말을 바꿨기 때문에. 맞지? 그러면 앞에하고 이 뒤의 내용이 아주 밀접한 정답의 관계를 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여기는 뭐냐? 이 부분은 도입을 하는 예시다. 그지?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로 도입을 했는지를 여기다 딱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둘, 한 세 개 정도 들고 이 사람의 이야기 결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should 다음에 have 다음 pp니까 했었어야만 했는데 라는 이야기로 이 사람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그러나 했으니까 하지 못했던 이야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1번으로 내려가서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어떤 것이 인척하다. 이 pretend라는 단어가 뭐뭐 인척하는 거야.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다음 그들의 소망을 모든 생명체들은 전달할 수가 있다. 커뮤니케이트야. 또 인척하는 것에서는 생각을 포함한다. 뭔가에 대한 생각을. 그 다음 생각이나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은 자, 내용 지시문들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속마음과 겉마음이 서로 어떻게 달라진다는 말이겠지. 또 생각의 거품이 때때로 뭐가 될 수 있다? 오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건 생각이라는 단어들을 좀 많이 보고 있다, 그죠? 이런 것들. 그럼 생각하고 뭔가 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겠나? 됐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한번 살짝 집어넣어 보자. 이 살짝 집어넣어 보면 이 부분을 한번 살짝 보는 것도 괜찮아. 소녀가 날아가는 행동. 이 날아가는 행동이 지속적이었다. 자, 새와 버터플라이가 나비지, 그지?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도대체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이 두 동물 사이에서 어떤 무작위로 선택을 해야만 했을 것이다. 두 동물이 뭐라 했지? 하나는 뭐? 새. 또 하나는 뭐? 나비야. 그러면 새하고 나비하고에서의 어떤 예를 통해서 여기서 이 사람이 추상적인 어떤 결론을 도달하는데, 여기서 보면 인척하는 것, 맞지? 또 욕망을 전달하는 것, 또 인척하는 것이 생각을 나타내는 것, 또 생각과 그들의 결과 나타내주는 것이 달라지는 것, 또 생각의 거품이 오해될 수 있는 것. 분명히 이거는 생각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여야 되겠지. 자, 그럼 처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끌고 왔는지를 또 한번 보자. 자, 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 우리 아까 전에 보면 어떤 뭐 한 연구에서 또 한 실험에서 또 뭐 어떤 법정에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예를 많이 도입할 때 쓸 수 있지. 그리고 여기 보면 전부 다 고유명사를 쓰고 있잖아, 그지? 자, 여기서 심리학자인 이 사람들이 아이에게 무엇을 제시했느냐? 시퀀스야. 연속적인 사진, 그림들을 보여줬어. 이 그림이 어떤 이야기를 설명해. 무슨 이야기냐면 소녀, 그 다음에 새. 그럼 대충 이 세 개가 앞에서 우리 읽었던 이야기하고 흐름이 같지? 맞지? 이 세 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사진. 이걸 보여줬는데 마지막 사진에서 뭐를 묘사하느냐? 이 소녀를, 자, 새가 가까이 있는 새와 함께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소녀가 팔을 막 흔들어, 웨이브야. 마치 뭐 하려고 하는 것처럼, 날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생각의 거품이야. 이 소녀의 머리 위에, 자, 생각의 거품이라는 것은 너희들 뭐 이런 모양, 뭐 이런 모양도 있죠, 그지? 이런 것들이 나타내 줍니다. 그녀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무엇에 대해서? 나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 줍니다. 자, 이게 나비 모양을 여기다 걸어놨는 거야, 이렇게. 그럼 아이들은 질문을 받았단 말이야.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동물을 소녀가 인척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 이 말이야.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이야기 도입이 나와 설정이 된단 말이야. 맞지? 아이들한테 사진을 보여주고 그 사진이 소녀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과 옆에는 새가 있는, 근데 머릿속에는 뭐 나비의 모양을 생각하는. 자, 이걸 보여줬을 때 그때 소녀의 이 나르려고 하는 행동이 바로 이 새나 나비 이거하고 일치가 되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아이가 이해를 못했다면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했을 것이다. 자, 뒤에 뭐 그러나 3살짜리조차도 성공을 했다는 거야. 이 일에 4살짜리와 5살짜리는 완벽하게 성공을 한 거야.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연구에서 나타납니다. 3살짜리 아이에게 있어서 이 아이는 이해를 시작했어. 어떤 것을 봐? 인척하는 행동은 포함한다. 정신적인 어떤 나타냄을 포함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이해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한다? 발전해 간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대략 5살 정도 되면 거의 완성된 단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인척하는 행동은 정신적인 상태를 뭐한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지. 결국 이 부분이 이 아이가 이 손짓을 하는 이 행동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있겠지? 맞지? 그러면 답은 뭐하고 관계가 있겠니? 인척한다라고 하는 행동이 정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겠지, 생각. 맞나? 그럼 답은 몇 번이겠어? 3번이 정답이 돼서 요 내용하고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맞지? 결국은 봐봐. 앞에 거는 읽어봐야 사실은 답보다는 이야기를 뭐 한 부분이지? 도입한 부분이겠지? 근데 거꾸로 있잖아. 이 부분이 뭐가 될 수도 있어? 이 부분이 뭐가 될 수도 있어? 이게 빈칸이 될 수도 있지. 왜? 여기 있는 내용과 이게 같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빈칸은 항상 정답의 힌트를 주는 다른 내용이 또는 다른 문장이 꼭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여기서 여러분들 찾으려 하지 말고 이 빈칸 전 또는 후에 이 답을 주는 또 다른 형태의 빈칸이 될 수 있는 요소, 알겠나? 이거를 찾아서 답하고 연관된 내용을 찾아내야 되는 거. 자, 일단 빈칸은 여기까지 마무리합시다.